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30일 경찰 시험이 치러졌는데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총평, 그 다음에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국사 시험이 지난 시험보다는 살짝 까다로운 시험이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좀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좀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위에다 쓴 9번, 12번, 13번 요 세 개 문제가 아마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그랬던 문제다. 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부터 보면요. 고려시대 순서인데 이거는 향약 구급방을 순서를 따지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파트다. 향약 구급방이 고려다 해서 끝나지 않고 누구냐, 최후. 그 중에서도 언제 해당되냐.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갈 거라고 아예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부터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수업을 들은 분들은. 구급방은 순서 문제는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2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 호적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웠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우리 기본서 488페이지에 호적 부분을 제가 따로 넣어놓은 파트가 있어요. 이게 고등검정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문구들을 좀 수정해서 지금 넣은 파트인데, 이제 그 부분의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실제 교과서랑 좀 제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장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본서 48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출제가 됐고 근데 좀 까다롭게 느꼈을 이유는요. 이게 개수형 문제처럼 나왔어요. 경찰 한국사 문제에서 개수형 문제가 사라졌죠. 근데 개수형처럼 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고르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문제 가운데 최형의 호기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 스타일로 좀 특이한 사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9번 문제랑 13번 문제를 좀 이제 비교를 하자면 9번 문제는 제가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 세종때 의서의 순서가 디테일하게 출제되고 있다. 한국사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공무원 쪽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고려시대 의서도 이제는 고려가 아니라 그 중에 누구, 그 중에 언제 이렇게 물을 때가 됐다라고 아예 예상을 했던 파트예요. 그건 이제 기출에 기반한 예상이죠. 그렇죠? 근데 호기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자 13번 사료 윤선도의 오후가 이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출제가 그냥 된 거예요. 만점 반지용으로. 그렇죠? 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의미 있었던 문제는 2번 문제. 저는 이게 좀 약간 아쉬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400년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백제 아신왕 굴복 사건이다. 그게 바로 396년도 사건이다라는 건데 이 사료를 이제 냈다고요, 이제. 이 앞으로 낼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너무 쉽게 내서 좀 아쉬웠어요. 이걸 만약에 광개토대왕 업적에 순서를 냈으면 결정적인 문제가 또 됐을 텐데 좀 약간 아쉽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쉽게 푸셨죠. 후삼국 통일 과정.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 근데 이것도 문제도 그냥 연도 있으니까 왜 못 맞췄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투 순서 문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투 시험이.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순서 문제가 최근에 있었어요. 주요 순서 문제가. 근데 두 개를 합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두 번을 합친 문제는. 근데 두 번을 합쳐서 출제될 수 있다. 이게 순서 문제에선 최고 고난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푸셨을 거라고 확실하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자, 이거는 6일준 단독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아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뭐라고 했냐면 자, 외국에 보낸 사절단이 제일 먼저 1단계로 국가를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간 건 뭐냐? 일본으로 간 건 뭐냐? 청으로 간 건 뭐냐? 이렇게 묻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디테일한 순서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이 81년인데 81년 4월 달에 일본 조사시찰단, 9월 달에 영선사. 디테일한 순서죠. 그 다음 단계 제가 뭐라 했죠? 인물이죠. 인물. 그래서 홍영식 6일준, 6일준은 유학생, 일본 갔다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미국 갔다 보빙사 이런 사람이 두 명 있다. 6일준과 홍영식이 있다. 홍영식은 우편에 산다. 6일준은 유학생이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기본 사료 중에 뭐도 있냐면 6일준이 다보개혁 참여한다면 난 되게 부끄럽다. 삼치론. 그죠? 6일준은 또 3등분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다. 이런 사료까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위에 3개, 밑에도 역시 고난도인데 요거는 좀 쉽게 나와서 좀 아쉽다 그랬죠? 요 2개는 고난도죠. 근데 이런 문제가 결정적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합격권 점수는 8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를 그냥 맞췄다 틀렸다를 떠나서 지금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음 시험 대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 우리가 맞는 선지 정답 맞췄다 해서 끝나지 말고 어느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기구석기에는 뭐 돌조각인 격지를 잔손질해서 만들었다.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요. 두 번째, 신석기에는 제주, 한경, 고산리 제일 오래된데 강원 양양 오산리도 있고 뭐 지경리도 있죠. 이건 괜찮죠. 근데 뒤에 목책과 환호가 잘못됐죠. 목책과 환호하면 어느 지역? 부여? 송국리.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의 뒤에 내용은 방어용 칠학, 대표적인 유적지가 부여, 송국리, 청동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3번 흑요석 신석기 요거는 뭐 공시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경찰 시험에 또 나왔죠. 그렇죠? 교류를 보여준다는 거. 그렇죠? 주의하실 내용은 그겁니다. 흑요석은 구석기도 있어요. 근데 신석기 여기서는 교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 청동기 시대 때 패총이 줄어든다.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냐면 조개 묻은 패총은 신석기 때 많은데 청동기 때 줄었다가 철기 때 다시 조금 늘어요. 그렇죠? 근데 청동기 때 왜 줄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냥 좀 덜 먹었나 보지 뭐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이. 물론 정답이 너무 명확하게 2번이 있어서 잘 골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요게 396년도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가 영역 확장을 쭉 하는데 주로 북쪽이었다. 후연, 비려, 숙신. 그렇죠? 후연, 비려, 숙신. 근데 백제 아시랑을 굴복을 시키고 신라는 손을 쭉 뻗어서 도와준 400년의 사건인데 지금 앞으로 이걸 낼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시랑 굴복 사건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광개토 얘기고 1번 고국 원앙 전사 나오는데 자, 이거는 4세기 쪽이죠. 태천 미원소 할 때. 그 다음에 동진에서 말하란타 이것도 4세기 말입니다. 이것도 대신 따져볼 건 소수림 침류 둘 중에 누가 빠르다? 소수림이 10년 정도 빠르다. 이것까지 우리 제비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항해서 눌지왕과 동맹을 체결했다. 비눌 나제 동맹의 체결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유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조금 아쉬운 문제예요. 이 안에 순서 줬으면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사료는 맞췄는데 좀 아쉽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 근초광 때죠. 역시 4세기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출제가 된 사료고 이제는 좀 익숙하죠. 그렇죠? 이사부가 나오면 우리는 이사부 딱 보고 왕을 고르면 안 된다. 더 읽어봐야 된다. 이사부 거칠부, 이사부 사다함 나왔을 때는 진흥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사부 사다함 대가야 정목기사죠. 자, 그러면 이제 진흥왕이 될 거고 울진 봉평, 법흥, 그 다음에 중성리비, 냉수리비는 지증.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단양적성비, 정답은 2번이죠. 우리가 진흥왕이 영역 확장할 때 1+4 단양적성비에다가 진흥왕이 배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수비를 4개 세울 것이다. 요때 나오는 1이죠. 1. 그렇죠? 고마워요 야이차. 야이차에게 공로를 시하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백제가 막 공격하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크게 동감하고 군사 보낼 것을 허락했다. 이건 나당 동맹의 체결이죠. 그렇죠? 이거 건너가서 해결한 외교의 달인이 누구냐? 그건 김춘추죠. 근데 김춘추는 나중에 왕이 됩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뭐가 되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문제도 좀 의미가 있네요. 자, 무열왕을 우리 채용 시험 가운데 뭐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경찰 시험, 뭐 소방 시험 다 합쳤을 때 무열을 단독 문제 낸 건 이 문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갈문왕제도 이거 관련돼서는 갈문왕제 폐지는
예전에 다른 왕 물어볼 때 틀린 선지를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비하자라고 했던 선지가 돼 있고. 그래서 1번 갈문왕제 폐지,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이것도 네, 무열을 처음 낸 것이다. 2번에 비담에라는 선덕여왕, 그 다음에 당의 언어를 쓴다. 이거는 진덕여왕. 그 다음에 짜장의 권위, 뭐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황룡사는 진흥왕, 구충목답은 선덕여왕, 건의왕건 짜장. 짜장은 대국통, 짜장은 계율종, 통도사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네,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네, 5번 문제. 자,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근데 뒤에 피라미드 방식으로 쭉 나오고요. 계단식 돌무지, 대표 무덤이 장군총이고, 그다음에 고분벽화는 생활도에서 사신도로 변화해간다. 추상적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무령왕릉은 송칠, 송산리 육호부는 송유. 이 둘은 우리 무덤 양식 얘기할 때 C타입이죠. 웅진식이 벽돌 무덤 2기. 그렇죠? 네. 그래서 벽돌 무덤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신라의 돌무지 전설은 고구려 백제 영향을 아니죠. 독자적이죠. 고구려 백제는 둘이 똑같다. 우리 A타입 둘은 똑같다. 왜냐?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부여 고구려 계통이니까. 근데 신라는 다르죠. 그렇죠? 신라는. 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고대 국가 경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고대 국가 경제고요. 선지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 토지 있다. 개인 소유 토지 있으면 자기 농사 짓고 세금 내고, 없으면 빌려서 농사 짓면 되죠. 그게 1번 선지예요. 특별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녹비퇴비 윤작법 얘기 나오는데, 자, 고대는 12법에 미발달,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죠. 휴경. 그 12법에 발달하면 언제예요? 그거는 고려부터. 고려는 녹비퇴비, 조선은 녹비퇴비에다가 밑거름 덧거름까지. 이거 구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뭐 수공업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일 이후 체크하시고, 통일 전에는 동시, 동시전, 지증왕, 통일 이후에는 신문화가들, 효소왕 때 서시전, 남시전 추가 증설이 있다.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의 경우에는 순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지도 그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 제가 앞에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게 전투 문제 있었고 기본 순서 문제 있었고, 근데 두 개를 합친 사례는 이게 처음이다. 그죠?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 신라 통일은 대동강에서 원산만, 수도는 경주다. 근데 결국에 위축되면서 여기저기 호족들의 등장. 개중에 급이 되는 호족이 나라를 세웠다. 후백제, 후고구려다. 후백제는 견원, 그 다음에 후고구려는 궁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순서대로 돌리자라고 해서 먼저 1, 후백제의 건국, 그 다음에 2, 후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가 됐죠. 저기 위에 발해 멸망, 끝까지 버티던 경순왕의 항복, 이게 5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산 1, 2천 전투, 후백제 멸망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전투의 순서를 집어넣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발해 멸망 이후에 공산 전투 패배. 그렇죠? 대신 죽은 게 신순겸이다. 그럼 공산 전투는 왜 대구까지 갔냐? 왕건이. 이거 견훤이 신라를 공격했을 때 경혜왕을 죽이잖아요. 이때 도와주러 갔다가 좀 늦었죠. 근데 이제 전투에 기다리다가 이제 도와주러 왔는데 좀 늦었는데, 이제 전투를 이제 기다리다가 길목에서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한 거죠. 이게 공산 전투죠. 그렇죠? 그리고 공산 전투는 패배인데 고창 전투는 승리고요. 그리고 경순왕의 항복, 계기가 뭐냐? 경순왕이 항복할 때 계속 못 믿어왔다. 그죠? 왕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 근데 이제 뭐 때문에 했냐라고 하냐면 견훤의 기순을 보고, 나는 진짜 잘해주겠다. 견훤이랑 왕건은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근데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싸운 적도 없는데 그럼 항복하면 되게 잘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항복했다라고 했죠. 여기 맞춰서 순서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나라 이름이 고려가 되었다. 요 3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역하고 리을을 묶으세요. 기역, 리을. 네. 기역, 리을을 묶으면 견훤이 경주를 침공해서 왕을 죽이고요. 근데 왕건이 좀 늦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죽이고 돌아가는 견훤을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했다. 그게 바로 공산 전투죠. 그럼 순서는 기역, 리을 묶은 다음에 뭐가 먼저다? 기역번이 먼저죠. 그죠? 그래서 기역, 리을.
정답이 이미 나왔죠. 그렇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그 잘 나가던 견훤이 그렇죠? 아들 신검이 정변 일으켜서 금산사에 유폐를 시키고 바로 탈출해서 누구한테? 왕건한테 한 거죠. 요 사이에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 토지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전시과 문제죠. 전시과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토지제도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면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죠? 인품 배제 관품만 맞죠? 우리가 시정, 개정, 경정 비교를 할 때 시정 전시과는 직산관, 인품, 개정은 인품 빼고 직산관, 그 다음에 완성체 경정은 이제 누구만? 직관만 준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성종 때 시정전시과 아니죠. 이건 좀 너무 쉽네요. 왕만 물었으니까. 그래서 시정전시과는 성종 직전에 경종, 개정은 목종, 그 다음에 경정의 경우에는 문종 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 때 역분전, 논공행상, 충성도 인품, 착한지 약한지 맞고,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전시과, 이제는 현직에게만, 그렇죠? 이제는 직관으로 한정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 9번 문제 디귿번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향약 9급방은 제가 순서 문제 이제 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최우 때 사건 가운데 강화도관 이후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 디테일하게. 이건 그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1232년 1, 2, 3, 2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1, 2, 3, 4해서 상정고금 예문의 인쇄다. 저수라면 인종 때 최윤의고 이거는 금속할자로 인쇄죠. 그 다음에 1, 2, 3, 6에서 대장도감에서 두 개를 만드는데 향약 9급방 현존 최고의서 그리고 똑같이 대장조감에서 제주대장경. 근데 이거는 끝나는 게 51년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두 개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거를 완성을 한 그 시기를 낼 거예요. 라고 했죠. 딱 이렇게 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낸 건 이거네요. 1, 2, 3, 7. 그래서 담양의 이연년, 백제부흥이 뒤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를 디테일하게 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출제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9번 문제 풀 때는 삼국유사는 이거는 충렬왕 때니까 제일 뒤로 빼고요. 그럼 니은번 뒤로 빼면 두 개 남네요. 3번, 4번. 그렇죠? 그 중에 디귿, 리을 나오는데 우리 순서를 봤을 때 뭐가 먼저다? 디귿 그 다음에 기역 순서로 간 거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3번. 그래서 향약 9급방은 이제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쪽 냈으면 이제 뭐 요건 아직 안 냈으니까 이렇게까지 대비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몽골과의 항전사까지 합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 가기 전에 1차 침입 때 박서나 아니면 지광수의 노비군 전투나 이런 거랑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미 살짝 합친 문제가 법원직에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기출을 이제 예상하면서 나온 이제 적중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일이 있었던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자, 일부 다처제 주장했던 박유가 있네요. 그럼 시기는 고려. 중에서도 원간섭기, 중에서도 충렬왕. 그렇죠? 일부 다처제 주장했던 욕먹었던. 자, 그러면 고려 얘기고 법주사 쌍사자석 등 이거는 통일신라죠. 그렇죠? 네, 1번이 딱 틀렸네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다포 양식. 주심포에서 다포로 노하고 다포는 화려하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상감기법. 무신직관계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원간섭기면 태조. 그리고 이제 고려 후반에 굉장히 화려한 불화. 대표적으로 해어에 양육관음도, 관음보살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일본에 있다 그랬죠. 대부분 일본 애들이 고려 후기 문화재를 많이 훔쳐갔다. 그렇죠? 뭐 100여 점 남아있는데 이 중에 한 90점 정도가 불화는. 자, 정답은 1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네, 11번. 11번 보시면은 신찬 팔도지리지. 이건 뭐 지난 시험에 제가 요거 정리하는 방식해서 이제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요. 그렇죠? 팔도지리지는 성종이다. 근데 신찬 쓰면은 신자가 들어갔는데 특이하게 뒤가 아니라 앞이더라. 이거 세종 때죠. 그렇죠? 그리고 양성지의 동국지도 하면은 이거는 세조입니다. 그러면 세종이랑 세조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 자, 여기인데
자, 1번에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동국통관. 이건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렇죠? 세종에서 세조까지 사이에 뭐냐 묻고 있는데. 근데 고려사 전료, 그다음에 동국병감. 그렇죠? 4번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뭐 1번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건 뭐 세종 때 안에 요거까지 순서를 따지세요까지는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소거해서 정답을 1번 가시면 되는 거고, 문종 때 고려사, 고려사 전료의 완성, 그다음에 동국병감 이런 거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정답은 1번 되겠고,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호적 문제. 우리 기본서에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이제 실려져 있었던 게 그대로 문제 나왔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달라요. 토시 하나. 완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올려놨으니까 보시라고요. 그리고 기본서 488페이지에. 네. 자, 근데 이제 개수형 문제처럼 나와서 쉽지 않았다. 사실. 자, 그러면 호적은 3년이 기본이다. 그렇죠? 네, 호적은. 공문서 기본 원칙이 3년이다. 민정문서도 3년이고 호적도 3년이고 대신 양전은 뭐 국초부터 20년 하면 그건 조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기억법 맞고요. 그 다음에 양반은 관직, 품계를 기록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유학이라 쓴다. 그 다음에 본관과 자조를 적었다. 맞고, 호적의 평민은 보병, 기병, 군역 기록하고 노비는 뭐 이름을 기록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개수형이라 약간 까다로웠을 것이다. 네, 근데 문장은 기본서 뭐 488 네, 그대로 나와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설할 때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미 카페에 올렸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요 문제가 이제 좀 그렇죠. 네, 호기가 같은 문제예요, 이거. 네, 그렇죠? 뭐 책 읽다가 혹시 보신 분들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것이 몇이냐 하니 뭐 쭉 나오면 수석과 송죽이라. 이건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거고요. 또 특이하게 뭘 물었어요? 이게 붕당을 물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윤선도고 남인이다. 그래서 남인을 고르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네, 사료가 좀 지나쳤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국어 시간에 김명태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막 소리 지르시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윤선도의 어우가 하면서 이제 오우가 하면서 이제 남인이야 뭐 이렇게 요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1번. 예송에서 왕에는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 남인의 경우에는 맘먹지 말라 이거죠. 사대부가 왜 왕이랑 맘먹으려고 하냐. 서인은 맘먹겠다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 살짝 까다로운 표현이 있는데 뭐 대공복 나와 있는데 이게 9개월이에요. 우리가 1년설은 다 통일해서 기억했죠. 기년설 했죠. 그죠? 그럼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건 9개월이고요. 네, 그러면 짧게 입자 서인. 자, 그 다음에 조식을 높인다. 이연적 이왕을 폄하한다. 회태변척이죠. 회태변척. 예전 공시에 나왔고, 그리고 경감부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왔네요. 이건 북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종이 즉위하자 연인군을 밀었다. 영조를 밀었다. 그건 노론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사료 보시면은 요거는 영조의 탕평책 기본이고요. 탕평은 처음 제시가 문제가 터질 숙종 때인데 제대로 된 탕평은 영종조다. 근데 문구 중에 영조는 탕평을 제대로 처음 시작하니까 탕평 글자를 되게 좋아한다. 탕평비, 탕평채, 탕평가, 탕평부채, 탕평의 정신, 탕평하게 거두어 쓰도록 하라. 그렇죠? 근데 정조는 버전업해서 뭐예요? 탕탕평평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영조, 탕평의 정신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이죠? 네, 영조예요. 탁지지, 정조, 초계무신제, 정조, 그 다음에 통공정책, 정조, 그죠? 이거 뭐 그냥 소거가 되네요. 그죠? 세 개는 정조고 나머지 하나는 영조인데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선지를 좀 흩어져 놨으면은 좀 많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헷갈렸을 거고. 그렇죠? 탕평.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동학에 관련된 설명 나옵니다. 자, 요건 제가 옆에다 한번 기본표를 그려면서 할게요. 15번. 자, 일본이 경복궁 점령했다. 이거는 자, 우리 동학의 경우 이렇게 봤죠? 1단계 말로 하자 집회, 2단계 소규모 지역의 봉기 고부밀란, 3단계는 진짜 봉기. 근데 진짜 봉기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일본에 준동이 있는데 지금 나온 건 일본의 준동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1, 그리고 이틀 있다가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경복궁 점령 6월 21일 이틀 있다가 청일전쟁. 그리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이틀 있다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더라. 이게 갑오개혁 1차의 시작이다. 그렇죠?
1차는 1차대로, 청일전쟁은 청일전쟁대로, 승기잡자 버전 2, 갑오개혁 2차가 그의 마지막 언제 나올 것이다? 94년 12월에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 한 달 전에 뭐가 있다? 우금치 전투가 있다. 그죠? 우리 기본 순서로 많이 봤던 얘기죠. 자, 그러면 홍계운 황룡촌 전투, 황황 전주성 1차 때죠. 그 다음에 남적 북접이, 자, 두 개 밑줄 할게요. 남북접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2차 봉기니까 요거 이유가 되겠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서 봉기를 했다. 남북접이 함께. 그죠?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주학은 1번 봉기의 끝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백산 창의 대상소, 우리 백산 집결. 그죠? 요게 1차 시작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순서 기본 틀에 따르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인물 문제 6일준입니다. 이거는 기본서에도 있는 사료고요. 모의고사도 상당히 많이 다룬 사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들 쭉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벨기에와 같고 뭐 터키 얘기하고 그래서 중립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이게 중립국. 네. 중립파론 주였던 6일준이고요. 6일준. 자, 1번. 네, 16번 문제 1번. 조사시찰단 일본 그리고 우정국 총판 우편에 산다 홍영식. 그 다음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다 82년 3차네요. 그렇죠? 인물 문제가 뭐 공식 쪽에는 한번 나왔는데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박영효는 3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고 갑신정변 일으키고 일본으로 망명해서 건백서도 썼었고 그런 다음에 갑오개혁 2차 때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일제강점기 들어가면 완벽한 친일파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갑신정변 했고 일본 미국 거치고 94년에 따라 귀국한 이거는 박영효 들어올 때 누가 따라줬다고요? 서광범이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 회의위원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조선문전을 저수했다. 이건 6일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6일준 문제. 유학생 6일준.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광무개혁 문제가 되겠는데요. 광무개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 모토는 구본시차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내자들하는 기관 강화, 국내부 내장원 강화, 탁지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전지계사업까지.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재판소의 설치, 교육입국조서 이런 건 갑오개혁 2차의 내용이죠. 부체제, 재판소, 교육입국조서. 정답은 4번이죠. 이건 갑오개혁 2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한일 의정서인데요. 의정서는 원래 군용지 달라란 얘기죠. 그렇죠? 러일 전쟁 터지고 군용지 달라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3차 우리 많이 봤었죠. 그럼 이제 이거는 보면 1. 통감의 승인, 통감의 허가,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우리나라 관료에 임명한다. 이런 거는 통감의 권한 확대죠. 그거는 3차잖아요. 신협약. 고문은 1차 협약이죠.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네. 일본 국정보는 쭉 나오는데 거기 키워드 중개 보이세요? 일본의 외무성 경유 또는 중개, 통감부를 설치하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만 이런 건 전부 다 무엇이다? 전부 다 을사조약 얘기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왜 다른 선지를 먼저 읽었냐면 원래 의정서 내용 줄 때는 군용지 얘기 또는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 이 문구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3국의 침해 이런 게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이게 군용지 사용권이 들어가 있는 4조인데 4조 중에서 군용지 얘기보다 조금 앞쪽을 준 거예요. 경찰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무장투쟁 기본 문제죠. 네. 자, 봉오동 20년. 윤봉길은 만만한 봉봉 32년도. 신안촌 대한광복군 정문의 10년대 14년도. 그 다음에 민혁 나오는데 요거는 35죠. 그대로 순서 따지면 되겠네요. 연도를 다 알아야 되는 선지. 필수 연도죠. 정답은 3번. 디귿,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리을. 자, 이제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 보면은 지금 시험 문제가 헌법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헌법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헌법이 시험에 나올 때 우리 딱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자. 제일 먼저 부통령 찾자. 부통령 찾아서 만약에 있다. 그럼 제일 앞으로 빼서 1공화국 얘기고. 그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죠. 재헌 또는 오리발 또는 544. 그럼 지금 이건 보면 부칙이 딱 보이잖아. 단서조항. 그죠?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오사사죠. 그죠? 54년도 4.4 5.입 개헌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거 이후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진보당 창당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56년 위기 이후. 그렇죠? 이승만 정부한테는 위기인데 조봉암한테는 기회죠. 그 당시에 무효표 제하고 30% 가까이 득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항상 어떻게 보자. 대선 연도를 쓰자. 48, 52, 56 위기 이후 독재체제 강화, 60년에 3.15 부정선거. 부정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럼 지금 나온 사료는 54년도 4.4 5.입 개헌이고요. 헌법 볼 때 재헌 48년도, 오리발, 직선제 개헌 1차 개헌, 그리고 2차 개헌. 그럼 진보당 창당은 56년 이후죠. 무소속 출마했다가 창당을 하고 진보당 사건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1번 맞죠? 그리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 이거 아예 제가 주의하자라고 했어요. 뭐냐면 53년도 휴전협정 세트다. 협정책을 직전에 반공포로 석방. 딱 한 달 전 53년 6월 달. 그리고 협정책을 한 다음에 10월 달에 한미상호 방위조약까지 휴전협정 세트. 그렇죠?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 개헌. 직선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오리발 찍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그렇죠? 장면 당선. 그래서 위기다. 56년 선거죠. 56년이 이승만 정부 때 왜 위기냐 그러면 정적의 등장. 조봉암이 30% 가까이 득표. 그리고 부통령이 이기붕이 안 되고 장면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에서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되었다시피 제일 먼저 부통령 찾고 그 안에서 찾아라. 부통령 찾고 그 다음에 국회 간선하면은 재헌이고 부통령 찾고 보통평등 직접 비밀하면은 1차 개헌 오리발 찍이고 부통령하고 부칙 단서조항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멘트 나오면 이게 될 것이고 지금 시험 문제는 다음 헌법 기간 뭐 다음 이후 다음 사이 이런 거를 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문제 유형은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기억 리을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20문제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혹시 그 해설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들어오셔서 네이버에 문동균 치고 들어오시면은 공식 사이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상담도 그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네, 항상 우리는 문제를 그 역사 그렇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안다. 기출도 똑같습니다. 기출도. 뜬금없는 문제들 말고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볼 때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맞춰서 가고 있으면 그쪽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준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도. 그래서 얘기 드렸던 대로 나왔던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를 다음 시험 대비할 때 꼭 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해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